뭘 할 것 같은데 등비급수 할 겁니다. 등비수열로 이루어진 등비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항이 A1이에요. 두 번째 항이 여기에다가 R이 곱해질 거고, 세 번째 항이 여기다가 R의 제곱이 곱해질 거고, 계속 더해 나가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A1이 그냥 0이 되면 게임 오버. 맞죠? 첫 번째 항이 0이면 게임 오버잖아. 그럼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근데 얘가 의미가 없어요. 별로. A1이 만약에 0이 되지 않으면, 자, 여기 있는 A가 0이면 그냥 얘는 급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그냥 0으로서 무조건 종결 나는 거고, A1이 0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R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A1, A1, A1이겠죠. 맞죠? A1, A1, A1이겠죠. 근데 A1이, 자, N개 있다라고 칩시다. N개 있다라고 치면은 NA1이 되는 거고, 이게 SN이 되는 거고, 누구에 따라서 N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리면 A1의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요? 됐죠? 그래서 누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부호에 의해서 무한대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 발산하겠죠. 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1 마이너스 A1 플러스 A1 마이너스 A1 발산하잖아. 맞지? 발산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S에 지금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S2n-1은 단지 A1으로 충족되지만 S의 2n 같은 경우에는 빵이 될 거니까 무조건, 자, 이거는 값으로 나오는 거죠. 발산한다 이 얘기야. 어떡하시죠? 발산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이야. 자, 둘 다 아니라고 봅시다. 둘 다 아니라고 조금 했었을 때 얘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야. 자, 가령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SM부터 먼저 구해볼게. SM부터 먼저 구하면, 자, 어떻게? 1 빼기 공비 분해. 맞죠? 첫 번째 항에다가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둘 다 R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 이런 상황을 연출해 줄 수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보자고. 요 보이죠? 얘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n을 한없이 키웠을 때에 이 값이 수렴하려면은 딱 한 가지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들어있어야 되겠지. 다른 경우는 없어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수렴하려면은 n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 수렴하려면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가는 거고. 맞죠? 근데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요. 그냥 얘는 발산하는 거예요. 어디로? 무한대로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취합 한번 해봅시다.
뭐를 취합해? 어차피 발산하는 경우는 내 알바가 아니니까 수렴하는 경우에서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요 부분이죠. 됐죠? 이해되세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다? 등비급수가 있어요. 등비급수가 있을 텐데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수렴 조건은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첫째 항 자체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비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죠. 1보다 작으면 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급수의 합이 양상이 다릅니다. 얘는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되느냐? 그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됐어? 반면에 얘는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자, 끝이야. 근데 우리가 뭐를 조금 보셔야 되느냐? 자, 가보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1의 r의 n-1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1의 r의 n-1승 얘는 극한이고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극한이고 이런 거 틀려가지고 오면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극한이고 얘는 급수잖아요. 오케이? 차이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항이 0이 되더라도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됐지?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항이 0이 되더라도 얘는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하겠죠. 오케이? 됐죠? 자, 위에 있는 녀석은 절대값 r이 누구보다 1보다 작으면은 어디로 수렴하나요? 0으로 수렴하죠. 맞죠? 됐어? 자, 얘도 첫째 항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첫째 항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에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수렴하죠. 어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r이 얘는 1이 되면 얼마로 가는 거예요? r이 1 그러니까 A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A1으로 가요.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 자,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둔다라면 가릅시다. 갈라가지고 0이면 그냥 0으로 그냥 게임 끝.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얘. 그래서 뭐가 추가된다? 이거 추가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얘가 추가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분 잘 하시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보통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단지 물어보면 r이 -1에서부터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대로 끝나겠지. 오케이? 여기는 같다가 들어간다. 주의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됐어? 끝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정리를 조금 할 건데, 자, 이런 거 조금 해보자. 우리가 여기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습니다.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있어요. 얘가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급수의 합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야. 제한적이니까 잘 보자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을 더하거나 빼거나 했었을 거고, 자 4층 연산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이 누구랑 동일할 거냐 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더하거나 빼거나, 얘들아,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지 봐봐. 조금만 이걸 외운다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도대체 뭐야? 이걸 외운다고? 뭐지? 특이하네. 아주 특이하죠. 생각을 해봐. 곱해서 A1, B1, A2, B2, A3, B3를 쭉 곱한 것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뭔데? A1부터 AN까지 쭉 더한 거, B1부터 BN까지 쭉 더한 걸, 그걸 전체적으로 통으로 곱하는 건데 이 같아질 수가 있겠냐고. 일반적으로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되지 않는 거고 되는 것만 본다면 얘가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녀석은. 그리고 앞에 뭐가 곱필수더라? 앞에 실수배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실수배를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 뭐 실수배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허용이 되나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오케이? 되는 건 아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연습 문제부터 살짝 볼게요. 연습 문제부터. 급수 다 끝났대? 왜? 다 했어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다시 안 하든지 오케이? 됐지? 자, 가자. 몇 번이냐 하면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 먼저 봅시다. 연습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승이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자, 봐봐. 여기 연습 문제 10 몇 번이냐면 11번입니다. 연습 문제 11번입니다. 됐지?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어. 원칙은 뭐냐? 첫 번째 항 그리고 공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항이 R이자 첫 번째 항이 0일 때 그리고 공비가 0이 되지 않을 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금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왜? 첫째 항이 곧 얘가 첫째 항이자 뭐가 되는데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럴 때는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거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는데 0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을 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 0이 빠져 있잖아. 근데 이 경우에서도 수렴할 수 있는데 R이 0일 때도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채워진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는 첫째 항이 공비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첫째 항 따로 첫째 항이 0일 때랑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줬지만 원래 접근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에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0일 때와 R이 0이 아닐 때로 원래 구분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같네.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자 그냥 단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만 하더라도 첫째 항이 0인 경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수렴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저거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었다 라면은 봅시다. 1번 이거 보세요. 시그마 얘들아 자 보자고. R의 n승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당연히 수렴하겠죠. 왜? 공비의 절대값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R의 2n승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당연히 수렴하죠. R이 1보다 작으면 R의 제곱 또한 1보다 작잖아요. 오케이? R의 제곱 또한 1보다 작잖아요. 오케이? 됐니? 아니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1보다 작으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그럼 얘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이니까 1번도 참, 2번도 참이죠. 1번 참, 2번 참이죠. 1번 참, 2번 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R의 n승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R의 n승인데 얘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당연히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마이너스 R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렴하죠. 이해되세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지. 이해되세요? 자, 저기 봅시다. 2분의 R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오케이? 2분의 R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지? 라는 건데 R의 범위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범위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가 되죠. 증가함수일 때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증가함수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인 증가함수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가장 작은 값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됐어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이 나옵니다. 마 1과 0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수렴합니다. 제일 마지막 봅시다. 2분의 R의 마이너스 1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를 먹였죠. 시그마를 먹였는데 얘 안쪽에 있는 2분의 R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물 건너갔어요. 안녕. 얘는 되지 않아요. 오케이? 물 건너갔어요. 넘어가는 범위가 생겨버렸으니까 얘는 되지 않겠죠.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뭐 얘는 들어가지만 얘는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조금 보셔야 되느냐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 조금 풀어드릴게. 기본 문제 좀 풀어봅시다. 2단이 3번입니다. 기본 문제 2단이 3번부터 하나씩 좀 정리하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기본 문제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티까지 3의 n-1승 곱하기 2분의 1의 2의 n승이야. 나는 보통 어떻게 더 많이 풀었냐면 이게 식조작을 할 때 n을 조금 기준으로 많이 두거든요. 초비할 때 n을 기준으로 좀 많이 둡시다. 왜? 그러면 공비가 등장하니까. 자,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 하나 있고요. 됐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4분의 1의 n승이 있으니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n으로 두면 뭐가 쉽게 나오느냐 하면 공비를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4분의 3의 공비 여기에 n이죠. 자 이제 뭐 해주면 돼?
1 빼기 공비 4분의 3이죠. 첫 장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4분의 1 끝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끝.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자 시그마 얼마? m이 2부터 인피니트까지야.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사인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도의 뭐다? 2의 n승이야. 근데 얘를 제곱 먼저 해주고 n승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녀석의 m승이야.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장황한 식에 압도될 필요 없이 얘는 4분의 1입니다. 됐죠? 4분의 1입니다. 자, 공비가 4분의 1이죠. 첫째 항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4분의 1입니다. 이가 됐어요? 이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돌렸지. 근데 이 값 자체가 수렴하는 거니까 이 값으로 갈 거고 3분의 1이죠. 오케이?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 제발 부탁인데 3분의 1에 뭐다? m승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 첫째 항 얼마인가요? 3분의 1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 알지? 공든탑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얼마냐? 9분의 1입니다. 오케이? 됐어? 내가 봤을 때 많이 틀려봐. 많이 틀려보고 스스로 자책도 좀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됐어. 더 이상 격하게 얘기하지 않을게. 됐지? 저거 됐죠? 9분의 1입니다. 왜 9분의 1인지 알죠? 얼마부터 시작하니까? 2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하니까 첫째 항이 9분의 1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비를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시그마 이번에는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3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고 뒤에 코사인 n 파이가 됩니다. 됐죠? 코사인 n 파이가 됩니다. 자, 보자고. 얘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쪽은 계속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3의 4제곱분의 1이에요. 자, 등등등 가게 되는 거고 뭐를? 질서를 발견하겠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얘를 자 갑시다. n이 1부터 들어가면 마이너스 1입니다. 2 집어넣으면 1입니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1입니다. 곱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일정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되지. 저렇게 파악하면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끝. 오케이?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의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밑에 있는 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끝입니다. 계산해 주면 되죠. 잘했어요? 잘했죠? 됐죠? 넘어갑시다. 자, 당황할 필요 없이 공비를 잘 찾아내자라는 거잖아. 지금 현재 이 계산 문제에서는 첫째 항은 뭐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야. 1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공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한다? 지금처럼 나열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학생들이 잘 알아. 대입하는 것보다 자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왜 원을 생각하는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단위원 위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원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사인은 결국에는 뭐예요? y 좌표가 되겠죠. 오케이? 사인은 y 좌표가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3분의 파이는 60도고 60도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제일 처음에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면 어디로 간다? 파이만큼 더해진다는 얘기는 반대편 쪽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1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첫 번째잖아요. 얘가 두 번째잖아요.
얘가 세 번째가 되고 얘가 네 번째가 되고 얘가 다섯 번째가 되고 얘가 여섯 번째가 되는데 이 정도 안 해봐도 반복되는 값 두 가지 값만 계속 찍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 그래서 n이 1부터 쭉쭉쭉쭉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첫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었던 곳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얼마씩 곱해지느냐. 전부 다 얼마씩 곱해지느냐. 2분의 루트 3은 계속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이고 2분의 1만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 나왔죠. 1 빼기 네모할 때 2분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첫째 항 얼마가 됩니까? 4분의 루트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요까지 조금 하고 쉬었다 갈게. 어디 보시느냐? 2-5번입니다. 기본 문제 2-5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4의 n승 분의 2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승이 될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봤었을 때 뭐로? 그렇죠. 2분의 1의 n승과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되는 거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되더라 라는 얘기니까 나머지 산수는 알아서 하시고 2번 봅시다. 2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그마 얼마가 되니? n이 1부터 얼마까지야? 인피니트까지입니다. 1부터 돼 있어, 니들? 1부터 돼 있죠? 어디 있니? 1부터 2의 n승 돼 있네. 자, 2의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인데 자, 요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여전히 1로 유효하니까 자,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첫 번째 집어넣으시면 2를 3으로 나눠주는데 요까지 되겠어? 얘를 3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3이 딱 밖으로 곱해지는 거야. 맞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1도 아니겠네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될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1에서 빼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자, 정리가 됩니다. 자, 쉬었다가 갑시다. 쉬었다가